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요새 많이 쓰는 말로 갑과 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 애초에는 서로 뭐 가족이라든가 기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새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맺으려고 하냐면은 을은 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갑과 가까워지고 갑에게 자기하고 관계를 맺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갑은 혼자서도 사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쉬운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지만 을이 과연 이제 자기가 이제 관계를 맺어도 괜찮을까 그런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시험하기도 하고 뭐 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이렇게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을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이런 경우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갑은 어떤 사람이고 을은 어떤 사람인가? 예. 갑은 어떤 회사 기업 같은 데 보면은 갑은 이제 대기업의 어떤 뭐 구매 담당자나 그런 사람일 게고 을은 중소기업의 혹은 영세 자영업의 어떤 이제 납품업자 이런 사람들 경우가 많겠죠. 그 외에도 무슨 이제 뭔가 좀 진정한 이게 연예 기획사의 무슨 대표라든가 연예인 지망생이라든가 예? 그리고 또 뭐 정말로 고명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승이라든가 새로 배우려고 하는 젊은이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을과 갑과 을은 이런 사회적으로 성취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갑도 이제 크게 보면은 을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하죠. 하지만 1대1의 경우에는 특정한 을 하나에는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갑도 이제 뭐 여러 사람의 을을 이제 자기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여러 사람을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갑과 을 하나하나씩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을의 일방적인 따라다님 그리고 간청 또 나쁜 말로는 스토킹 이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을이라는 개인과 갑이라는 개인이 이렇게 물론 기관별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을이라는 개인과 갑이라는 개인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좀 더 덩치가 좀 더 크고 힘이 더 셉니다.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을이 강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옛날에는 아주 고대에는 힘만 세면 물론 뺏어서 그냥 자기 것으로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많이 가진 자를 하지만 그거 안 되죠. 이거는 이미 우리 현대사회에서 힘 이런 거 물리적인 힘은 어떤 강자 약자의 그런 기준에서 이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을 당연히 갑이 강자이고 힘이 센 자이고 강자이죠. 자,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사회의 현실인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갑과 을 아까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무슨 뭐 연예 기획사와 뭐 연예인 지망생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제 그 이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런 이제 비유를 들었지만은 가장 흔한 갑을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갑은 관계 이렇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죠. 그러고 저기 갑은 바람 맞히기도 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아쉬우니까 이렇게 찾아야 되죠. 네,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남녀 관계죠. 이쪽이 남이고 이쪽이 네, 컬러풀하게 이쪽이 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본질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 이미 쫓아다님으로써 이 남자는 을이고 여자는 갑이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물론 예외는 극소수가 있죠. 남자가 무슨 재벌 이세라든가 혹은 여자는 평범한 사람인데 남자는 뭐 고시 합격자, 판검사, 의사라든가 뭐 이럴 경우에 뭐 그럴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훨씬 적은 예이고 그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이제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을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것 없는 청년. 남자가 이미 뭘 가졌다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진 것 없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제 그나마 이제 선거철이 되고 이제 기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기회가 많아지니까 이 페미니즘 드라이브, 페미니즘 정책 이런 것들이 대해서 페미니즘이 이제 우리가 결혼도 이제 줄이고 연애도 좀 곤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대선 주자들의 비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이제 그 제도권의 모든 대선 주자나 주장하는 사람은 남자를 그러니까 강자로 보고 여자를 약자로 보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하는 거. 그 원하는 이유는 뭔가? 여자는 여자 혼자서 의식주만 해결되면 당장에는 적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자체가 여자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전은 다른 강의에서 했고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마치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을 납품하려고 달라붙듯이 남자는 그런 약자다 이거죠. 의뢰관계다 이거죠. 그런데 단지 중소기업 사장 납품업자가 힘이 더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강자로 볼 수 있냐? 이것은 강자라는 건 그만큼 기득권자 그러니까 배려를 덜해도 좋다는 거고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더해줘도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으로는 강자를 좀 누르고 견제해야 된다는 거. 아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청년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강자의 이제 강자의 허물이랄 건 없지만 그거를 덮어쓰고 그런 이제 취급을 당하고 이런 이제 소외를 당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단 여자가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남녀 둘이서 한 이제 방 안에서 혹은 데이트 중에도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간섭하지 않는 한 공간에 있을 때는 그때부터 또 물론 이제 둘만의 세상이니까 이제 전체 세상이 아니고 둘만의 세상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남자가 강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연애의 대상, 연애 이제 시작하는 중이라든가 구애하는 중 이런 청년들을 그야말로 약해 빠진 을에 불과한 청년들을 우리가 강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럼 남녀가 이제 그럼 자꾸 이렇게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으로는 이제 여자는 남자가 아니라도 살 수 있지만 남자는 여자를 지극히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약자와 을의 입장에서는 여자를 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남자를 강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교조주의자들이 특히 그렇죠. 진중권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사회가 너무 이 사회가 복잡하고 발전하고 할수록 더 커진 사회죠. 이제 커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모가 있는 사회, 글로벌 사회인데, 도리어 그러니까 이 사회가 또 세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졌다는 거. 그 세분화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그런 거 있죠. 또 뭐 사생활 보호한다 이제. 물론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이 행복하죠. 이제 하지만 이런 것이 과거에는 이제 저희 어릴 때 기억도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가족 집안에서 서로 싸움이 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시끄러우면 옆집 이웃이 와가지고 싸움을 말리고 밤중에도 그러기도 했습니다. 예? 부부 싸움이나 형제 싸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옆집에서 말리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근데 아파트에서 그냥 아주 격리가 돼 있습니다. 딱딱 격리가 돼 있고 철문만 닫으면 이웃이 전혀 간섭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이 가정들이 그냥 철문만 닫으면은 그 가장 남자의 통치 사회로 되니까 그 작은 사회로 되는 거. 근데 과거 우리 사회가 핵가족 그 서너 명 너댓 명이 많아야 너댓 명? 그 정도의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었죠. 대가족 마치 이제 구식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회들과 더 발전된 사회입니다. 대가족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제도상으로 남자들 이제 집안의 권위 그런 것이 있어서 남자들이 강한 위치를 차지했지만은 여하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뭐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다든 이럴 때 옆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쭉 있을 때 그 집안이 잘못된 집안이 아닌 경우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적어도 그러니까 한 10명, 20명 정도의 대규모 집단이 함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옥집 같은 거 전부 이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손 꼽는 수효의 그런 이제 가정에서 남자가 이제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 절대 지배권 그런 일은 오히려 옛날에는 많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게 그거죠. 이제 중국의 광서성인데 도나츠 이런 아파트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요 둘레가 전부 이제 문 닫고 들어가면 일단은 사생활이 보장되죠. 이제 자기들이 은밀히 사랑을 하고 이런 건 이 안에서 다 되죠. 하지만 이 마당에서 모여가지고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웃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옆에서 금방 찾아볼 수가 있죠. 이런 공동체 그런 것이 좀 강화돼야 그들이 그 교조주의자가 그렇게도 말하는 여권 신장제 그러니까 너무 작은 규모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가 너무 작아지니까 그렇게 남자가 이제 어떤 자질이 충분히 자질과 소양이 길러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 젊은 아직 혈기만 있고 젊은 20대 30대의 남자도 그 밀폐된 아파트 안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죠.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았죠. 이제 그런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뭐 남녀 도식적으로 해가지고 남자를 강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혼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층에 특히 20대에서 이게 자기 스스로 이제 소극적으로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자는 가진 것 그 자체가 현찰 그 여성의 외모와 그 존재 자체가 상대방에게 그 자체가 사람을 오게 하는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일종의 아무리 가난한 집에 아무리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남자 청년은
아무것도 집안의 배경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자기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자기의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하는 겁니다.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진 거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에 납품하려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듯이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없는 청년은 여성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자기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될 수밖에 없고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적어도 그걸 결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약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도식적인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 때문에 물론 남자가 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강자 아니 그럼 범죄들 보면은 대개 피해자는 부자들이고 가해자들은 약자입니다. 도둑, 강도 이런 거. 예? 그렇다고 부자가 빈자보다 약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의 피해자가 여자라고 해서 남자를 강자, 성년 남자를 강자 그런 프레임으로 맞춰가지고 뭐 배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그냥 기득권을 가두리는 사람 계층이라는 등 그런 이제 그냥 그런 진짜 아주 도식적인 생각 정도도 아니고 도식적인 건 그림으로 그래서 그 식으로 그린다는 거고 하여튼 어,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가 초점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함부로 우리 이제 청년과 그 민중들을 이렇게 재단하고 사회 제도를 논하고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